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 우리들 TV의 김수범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이제 올 봄에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워낙 오다 보니까 어느덧 여름과 같은 날씨가 됐습니다. 거의 겨울에서 봄을 거의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봄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거의 여름 날씨에 가까운 그런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열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증세가 상열증, 상열하한증입니다. 아직 여름은 지금 아니지만, 지금의 온도는, 여름철 삼복더위 때와 같은 그 수준의 온도라고, 기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이 되면은 이제 올 겨울도 따뜻한 겨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되면은 문제가 있죠. 동의보감에 보면은 겨울이 춥지 않고 따뜻하면은 봄에 온역병이 생긴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돌기 쉽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면역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겨울이 이제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고 훈훈하니 따뜻하면은 이 전염병이 많이 생성이 되고 봄과 이어지면서 이게 확 늘어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와 같은 온역병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지금은 계속 어느 정도 아직 없어지진 않았지만 계속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수그러들겠죠.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19가 또 변종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코로나가 나온다면 변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코로나19를 치료하게 나왔던 치료약이나 백신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것이 다 모두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변종 나면 똑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생명에 많은 손상을 많이 주겠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5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냥 자신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이게 무더운 여름에도 이제 전염이 계속 든다면은 이제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여름에 보통 전염병이라고 하면 봄에 생겨가지고 여름에 무더운 때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 순리인데, 봄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여름에서도 버텨낸다면은 가을과 겨울에는 더 이렇게 좀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코로나19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변종이 좀씩 된다든가 또 새로운 코로나가 또 나온다면은 몇 년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닌 어떤 조작된 바이러스가 아닌가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름이 되어도 죽지 않는 것이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계속 겨울이 춥지 않고 계속 덥다면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번 여름은 무더운 날씨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어려운 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상영화나 영화에서 방독면이나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요. 만일 이런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이제까지 그 공기, 마스크나 방독면 없이 편하게 숨 쉬던 때가 좀 그리워지겠죠. 그렇게 이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서 나타난 증세가 이제 상열증, 상열하한증입니다. 이것이, 근데 무엇일까? 이 상열증은 가슴과 머리로 열이 올라가는 증세, 가슴과 머리가 올라가서 상체 쪽으로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또 상열하한증은 이 열이 극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래가 차지는 겁니다. 아랫배, 팔다리가 이제 차지면서 나타나는 증세죠. 그래서 이제 하복부, 상복부, 손, 발, 하체가 차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열이 있다는 것은 거의 모르고 자기 몸이 차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열증, 상열하한증 증세는 무엇일까요? 그 상열증은 이제 상체, 머리, 가슴으로 열이 많이 올라가면서 얼굴이나 가슴 쪽에 붉어지는 증세를 호소하게 되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던가 어지럽거나 머릿속이나 얼굴에 여드름이나 뽀드락기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려운 증세가 나타나거나 이제 마른 기침하거나 비강이 건조하거나 중이염, 구내염, 비염, 편도선염, 결막염 등과 같이 얼굴 부위에 생기는 각종 염증이 또 많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항상 무겁고 찌푸둥하고 또 경우에 따라 어지럽기도 하고 또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술을 좀만 먹어도 얼굴 가슴에 열이 나는 그런 증세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모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체와 머리로 열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상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이제 심해지면 이제 이 열이 막 올라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래가 차지는 겁니다. 열이 이제 머리와 가슴에는 많이 올리지만 복부, 아랫배, 손발은 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궁,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의 그 근종 같은 것도 이제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아래 기능이 안 되면서, 안 되면서 이제 어떤 종양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열이 막 올라가고 아래가 차지면은 손발, 아랫배, 위장까지 차지면은 본인은 이제 몸이 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면은 차다고 느끼게 되면 항상 따뜻하고 따뜻한 성질을 많이 먹게 되죠. 선호하게 되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열이 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먹을 때는 좀 편안하죠. 먹을 때 몸이 좀 따뜻해지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가슴과 머리에는 열이 더 많아지고 아랫배는 차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이 열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열을 넣어줘서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슴과 머리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치료법을 써가지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하는 것이 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이 가슴과 머리에 있는 열이 이제 쭉 단전으로 내려와서 단전에서 쭉 순환을 하게 되면 온몸의 기능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열증, 상열하한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여름에 여름이라든가 지구 온난화와 같은 외부의 기온이 상승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또 이제 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술이라든가 기름기, 육류, 고열량의 음식이라든가 매운 음식, 그리고 과식을 하는 경우에 이 몸에 열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열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화병이나 분노나 스트레스, 긴장이 많이 생기게 되면 열받는 상태로 되면 역시 그 열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잠을 못 자도 더 열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자신의 상열증이 오늘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고치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그 상열증이 오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을 알고, 열을 내리는 음식을 이제 체질에 맞게 먹는 것이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세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그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 한의원에서 치료 한약을 좀 복용해서 이제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 체질에 따른 상열증, 상열하한증에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각 체질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열이 많은 그 소양이는 이제 몸에 화와 열이 많은 데다가 여름에 외부의 더운기까지 계속 하게 되면은 진짜 가장 힘들어하죠. 각 체질별로 본다면은 이제 여름에 가장 힘들어하는 체질은 바로 그 소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하고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인데 주위 환경이 이제 어떤 그 환경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못 하게 되면은 이제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은 더 이제 된다면은 이제 다른 체질보다 더 많이 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세가 오래되면은 점점 열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면은 이제 상열증, 상열하한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술이나 고기, 육류, 고열량 음식, 매운 음식 등을 많이 먹으면은 점점 더 열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몸의 열을 좀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 수박, 참외, 딸기, 오이 등과 같이 시원한 성질의 야채나 여름과일, 열대과일을 먹어서 열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그 해물 음식에서 이제 조개, 오징어, 보고, 새우 등과 같이 이제 시원한 성질의 해물류를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인들은 소양인보다는 열이 좀 덜 나지만 화가 많이 있죠. 급하고요. 봄김과 같이 화가 많은 거거든요. 화가 많아서 급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면 자기 화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참지 못하죠. 올라가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화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열증, 상열하한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맑고 담백한 조개라든가 해삼, 새우, 붕어 등과 같이 해물류를 먹게 되면은 이제 몸의 열을 내리고요. 또 이제 고열량의 음식을 피하고 화내는 걸 피하는 것이 몸의 열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이 기가 막 올라가는 태양인들은 기를 좀 쭉 내려가지고 단전에서 돌게 하면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화도 많이 내려가서 상열증, 상열하한증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태음인 중에서는 열태음인은 상열증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술이나 육류,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욕심도 많이 내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굴이 검붉으면서 땀이 많이 나고 또 참지 못하는 욱하니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분들이 이제 태음인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술이나 육류, 고열량 음식, 매운 음식을 좀 특히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열이 생겨서 상열하한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태음인들은 또 이제 모든 것에 욕심이 많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등등 모든 욕심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열이 발생하고 굉장한 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땀을 좀 쫙쫙 전신에 내줘야 됩니다. 그 땀이 이제 보통 병적으로 나는 땀은 머리라든가 손발이라든가 몸의 반쪽만 난다든가 음낭 부위에 이제 땀이 나는 것 같은 이런 나타나는 경우는 병적으로 순환이 안 돼서 일부에만 편중이 돼서 나타나는 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몸의 전신에서 열을 꽉 내주는 것이 몸의 열을 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는 미역, 김, 다시마, 버섯 종류, 콩 종류, 된장 종류, 야채, 콩나물국과 같이 시원하고 맑게 먹으면 이제 열을 좀 쭉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는 원래 몸이 차기 때문에 이제 그 한여름에도 이제 더위를 크게 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러나 열이 올라가는 경우는 스트레스나 긴장, 분노로 인해 가지고 화가 극도로 많이 생기게 되면 울광증이 생기면서 이제 열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상열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그 열이 많은 것보다도 혈이 부족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해 가지고 이제 그 화를 좀 잡아주면 열이 서서히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소음인들은 여름에는 이제 크게 열 뜨거워가지고 좀 병이 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너무 과로한다든가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땀이 나면서 탈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이 땀이 안 나게 여름에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서 이제 몸의 제격도 보하고 또 그 따뜻한 성질, 소화 잘 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미, 조기, 갈치 등과 같이 이제 따뜻하며 소화 잘 되는 그런 음식을 먹고 대추차나 당귀차 같은 보혈하는 것을 먹음으로써 이제 상열된 것을 내려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상열증, 상열하한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열증, 상열하한증은 여름이 되면서 이제 그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기온이 올라가면은 같이 이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과 머리에는 열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 이제 상열증이고, 올라가면서 손발 아랫배, 그러니까 차지는 그런 증세는 이제 상열하한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도 하고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몸에 열을 좀 내려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체질체험 건강방송 우리를 기부의 김수범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람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